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2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사 브리핑.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 브리핑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수빈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에서 여러 눈속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아 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분식회계란 기업의 유리한 경영을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로 외부 정보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사브리핑에선 분식회계 논란을 되짚어보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윤리적 방향성에 대해 시사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는 분식회계의 유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자산의 가치를 왜곡해 단기 이익을 조작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 등식만 성립한다면 양쪽 비율을 교묘하게 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이유는 경영 악화로 인한 주주들의 비난을 면하고 원활한 거래를 하기 위함인데요. 한편 탈세를 위해 기업의 실적을 의도적으로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역분식 회계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7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담당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카이가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매출액 및 매출 원가 등을 과대 계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카이 사태는 지난 2018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위반으로 8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업의 회계 처리 문제와 올바른 회계 인식에 대한 서울여대 경영학과 송승아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온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위주로 모든 것들이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하는 과정들이 좀 중시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 실패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성과 위주로 가는 사회에 있어서 기업 윤리가 조금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고 분식회계와 같은 문제들이 좀 크게 더 드러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회계법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회계사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 같고 정보를 활용하는 우리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노력에 대한 대가, 감사, 보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면 좋은데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감사 보수는 사실은 감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개선되려면.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분식회계라던가 기업이 딱 적발이 되면 그 내용 감리 결과를 공개를 하거든요. 실제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기업도 이제 기업 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든 내용을 공개되지는 않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이 투자자라던가 회계사라던가 외부에 있는 또 다른 법인의 회계사도 궁금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접근이 사실 어려워서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정보 이용자를 위하는 관점에서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면 좋겠다. 그러면 감사의 수준이 좀 더 정보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또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분식회계는 일시적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본 조달에 매우 용이한데요.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투자자와 채권자를 비롯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평가는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기업은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같은 제3자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토 아래 감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손해를 입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왜곡한 정보를 내놓게 된다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부 고발 제도가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 고발자들은 직장 내에서 거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직장 내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보상과 또 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업들을 매체나 언론에서 강하게 비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 자체의 노력과 감사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회계 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도 회계 투명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란 기업의 회계 부정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고 한도 10억 원이라 명시돼 있는데요. 거래처 직원이 허위 매출 거래를 인지하고 신고하거나 퇴사 직원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 충당금 조작 사실을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접수된 회계 부정신고는 모두 72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작년 3월에 도입된 익명 신고 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 회계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개정안 발의와 같은 회계 개혁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그런 것을 감시하는 부서를 두고 회사가 그 부서에 대한 지원을 더 활성화함으로써 그 부서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떻게 그런 사건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곧 직장인이 되고 사회인이 될 사람들로서 이러한 문제가 결코 우리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협조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식 회계와 관련된 이슈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사 보고서를 기한에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가 130여 개에 달했습니다. 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데다 예년에 비해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라며 상장사들은 항변했습니다. 원래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상장사들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후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당국에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내용으로 상장 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니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언한 바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해 전달하는 회계 부정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업은 여러 윤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문제와 갑질도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윤리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기업윤리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윤리란 기업의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며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 기업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기업이 윤리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후 기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무언의 압박과 유혹 속에 개인 또는 기업은 수많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 결국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윤리를 지키려는 꾸준한 노력은 기업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건강한 기업 문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계는 공공성을 띠기 마련이며 회계 관련 각종 논란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데요. 회계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올바른 인식이 투명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사 브리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보도에 제49기 보도부 아동학과 3학년 김민서, 기술에 제49기 기술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고은혜, 진행에 제50기 아나운서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강수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4월 2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